네, 반갑습니다. 황진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서 우리가 한비의 법치, 한비자의 법치가 상항의 사상으로부터 어떻게 개성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죠. 비판적으로 개성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 시간에서는 우리 한비자의 법치와 한비자가 주장하는 법의 원칙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자는 상황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다음 때에서 거열형을 당하고 가문이 멸족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곤경을 당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법치, 말 그대로 변법 개혁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이러한 기존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언제든지 화를 당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법치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한비는 이 상황이 얘기했던 법치에 우리가 술치와 세치를 더하는 종합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회로 삼습니다. 한비는 법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법을 가지고 올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아까 얘기한 자연적 규범, 그죠? 자연적 규범에 해당하는 당연히 자연이 그러하다, 저절로 그러하다라는 보편성, 일관성 이런 것들로부터 무슨 없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도가에서 얘기하는 도, 세상 만물의 이치, 도라는 데서부터 그러한 개념을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도 전법, 도로부터 법을 온전히 한다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공평무사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법에 대한 보편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비가 주장한 것은 제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치국과 강병은 나라가 다스려지고 국방이 튼튼해지는 것은 바로 법에서 생겨나고 약함과 혼란은 악옥이라는 건 바로 휘어지고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죠. 불공정, 편파 이런 데서 생겨나는 것이니 군주가 이를 안다면 상벌을 명확하게 하고 아랫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치국과 강병하는 방법이다.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유학에서 얘기하는 자비를 베푼다. 또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를 베푼다. 포용한다. 인애를 가지고 설득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상벌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한비자의 법치론입니다. 법치라는 것은 치강, 다스림과 강함은 바로 법에서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약함과 혼란은 불공정, 편집 또는 편파 여기서 생긴다. 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비는 6반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으로 도를 삼으면 법지위도, 법으로 도를 삼으면 법이 도다 이게요. 길이다. 법이 길이다. 법이 항상된 원칙이고 삼으면 처음에는 고생이 되지만 나중에는 원칙이 서서 모든 사람들이 그 원칙대로 행하기 때문에 큰 이득이 있고 어짐이라는 것은 유학에서 얘기하는 자비, 사랑, 배려 이런 것으로 도를 삼으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궁해진다. 어찌할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저설 우화편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쓰는 쇠망치는
쇠망치는 평평하게 하기 위한 거죠. 평평하지 못한 것을 평평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지개라고 하면, 도지개, 우리 활을 만들거나 바퀴를 만들 때 처음부터 뭐 휘어진 것은 없으니까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두면은 나무가 그렇게 틀이 이제 잡히는 거죠. 이런 도지개, 은괄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지개는 또는 휜 것을 피는 거, 곧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도구이다. 성인이 법을 정한 것은, 법이라는 것은 바로 평평하지 못한 것을 평평하게 하고, 그죠? 곧지 못한 것을 곧게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법의 중요성, 원칙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용인편에 보면 또 이런 말도 나와요. 이 지도자가 또는 군주가 법과 수를 버려두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 요임금도 나라를 바르게 할 수가 없고,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림새라든가 곱자, 이거 컴파스라든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버려두고 함부로 이건 30도 정도 될 거야. 이거는 뭐 길이가 한 35cm 정도 될 거야. 이렇게 함부로 어림짐작하면, 이런 얘기죠. 어림짐작하면 해중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라 때 이 수레 만드는 장인이었어요. 해중도 수레바퀴 하나를 완성할 수가 없다. 당연히 완성할 수 없겠죠. 자나 이런 그 컴파스가 없는데 어떻게 원 지름이나 이런 걸 똑같이 만들 수 있겠어요? 완성할 수 없으며, 또 잣대를 버려두고 길이를 비교한다면 왕위는 목수죠. 유명한 왕위도 한가운데를, 길이 중에서 어디가 가운데, 정가운데인지를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기준, 우리가 원칙,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현대화된 국가에서는 대부분 그런 원칙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회라든가 정부에서 법률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또 수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태가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끔 또 새로운 법률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새로운 법률이 또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AI가 새롭게 등장했는데, AI가 인류를 멸망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인류를 번성하게 할 것이냐, 사람들에게 이로울 것이냐, 해로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 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기술의 변화를 보고 그걸 자세히 따져서 어떤 부분은 금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법규로 잘 정해서 모든 기업, 조직에서 거기에 맞게끔 개발과 상업적 행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또 용인편에 보면 평범한 군주, 한비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순 임금 같은 사람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러한 인물이죠. 근데 뭐 자식, 장자, 태자로 해서 연결되는 군주들은 그렇게 비범한 군주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평범한 군주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왕노릇을 하려 그러면은 누가 옆에 사람이 가르쳐 준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어떤 기준, 원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중간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비자는 평범한 군주로 하여금 법수를 준수하게 하고, 서툰 장인으로 하여금 그림새나 곱자나 잣대를 사용하게 하면 절대 실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잘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법 처세하면, 법을 포용하고 처세, 자기가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면 최상은 아니지만 만족할 만한 국가 경영은 가능할 것이다. 중간 정도 수준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비자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의 대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원칙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법은 명시성과 공개성이 있어야 된다. 명시성이라는 건 뭐예요? 분명하다, 분명한 거죠. 공개라는 것은 뭐예요? 만민이 알아볼 수 있게끔 다 공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난삼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법이란 문서로 엮어서 관청에 비치하고 백성들에게 널리 공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자, 우리가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자산, 정나라의 자산이라는 재상하고 숙향이라는 현자 간에 법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툰다는 얘기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그게 기원전 한 535년인가요? 그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여기 바빌로니아 제1왕국 6 황제였던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다는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죠. 성문법의 효시라고 얘기합니다만, 여기 보면 BC 1750년도에 이렇게 새겨서 만들었어요. 함무라비 법전 1750년도. 중국에서 뭐 법전을 만드니 마느니 얘기 나왔을 때보다 자그마치 1200년이나 앞서서 성문법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한비자는 BC 280년경에 죽었으니까 BC 한 205, 6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한 여기로 따지면은 한 1500년도 전이죠. 다음이죠. 그 다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보다 우리가 성문법이 동양에서는 늦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유학적인 그러한 세태 때문에도 이러한 법가적인 사상이 늦게 대두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문법으로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한비자의 생각은 군주가 법을 만들지만 지금같이 국회의원들, 국회라는 데서 모여서 법이 만들어지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모두 다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권 분립 체제가 아니고, 이 당시는 우리가 군주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주가 법을 만들더라도 군주도 이 법에 저촉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표를 하면 군주도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이 아니냐. 남보고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창피한 노릇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성문법적인 성격, 군주도 공표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이거는 바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핵심 사상, 법불락이, 법은 귀하다고 아부하지 않는다. 법은 신분이 높다고 아부하지 않는다. 아까 상황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얘기한 형무 등급이나 법불악이나 다 같은 의미죠. 두 번째, 법은 공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돼. 공평이라는 것은 똑같은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정하다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법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첨하지 않고, 조금 전에 한 얘기죠. 먹줄은 휘어진 나무라고 해서 꺾이지 않는다. 법의 적용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피할 수가 없고, 근데 약삭 빠른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나가죠. 용맹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히 다툴 수가 없다. 아이, 멋있는 말이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는 번성할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법불악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고, 승불요곡, 승이라는 것은 먹줄을 얘기해요. 우리가 목수들이 먹줄을 탁 잡고 튀기면은 일직선이 딱 그어지죠. 그죠? 승불요곡,
이거는 목줄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굽어간다 그러면 목줄이 이렇게 굽어갈 수가 없잖아요. 목줄은 끝에서 끝에서 딱 튕기면 끝이니까. 자, 그래서 승불요곡. 목줄은 나무가 휘어졌다 해서 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음? 법지소가 법이 적용되는 것은 지자, 지혜로운 머리 좋은 친구라 해서 불능사 그걸 사양할 수가 없고 피해갈 수가 없고 용자 힘 있는 놈이라고 해서 불감쟁 법하고 다툴 수가 없다. 근데 요즘 우리는 뭐 법하고 많이 다투지요. 요즘 세상에는 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또 방어권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도 생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이 쌍방간에 저도 이제 피고 원고 얘기를 들어보면 피고 얘기를 들을 때는 피고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원고 얘기를 들을 때는 원고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나름대로 논리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양편 얘기를 다 들어보고 합리적인 적용이 돼야 된다. 공정성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식사라는 편, 식사라는 것은 이제 그 사사로운 것을 버려야 된다. 비신이라든지 옳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쓴 편인데요. 여기 보면 거울이 참 좋은 말이에요. 거울이 맑고 아무 탈이 없으면 그죠? 경집청 겨울이 집 유지한다. 청 맑게 유지되고 그죠? 아무 탈이 없으면 무사하면 추한 것 아름답고 추한 것 미추라 그러죠. 미추 아름답고 추한 것 미추가 그대로 비교되고 겨울이 맑으면 우리가 얼굴을 보면 아름다운 얼굴은 아름답게 추한 얼굴은 추하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저울이 바르고 저울 아까 얘기한 형이라 그랬죠. 권형이라 그랬죠. 형이 집정 제대로 스케일링 돼 있고 저울이 바르고 아무 탈이 없으면 무사하면 경중 당연히 그렇죠. 무겁고 가벼운 것이 그대로 계량된다. 저울이 잘못이 없으면 당연히 무거운 거 놓으면 몇 킬로라는 게 나오고 가벼운 거 놓으면 몇 킬로라는 게 나오죠. 법은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거울을 흔들면 어떻게 되죠? 거울을 흔들면 맑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저울을 흔들면 바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니 법을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법을 이연령, 비연령처럼 자꾸 흔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법의 어떤 기본적인, 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자기 이익에 맞게끔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법을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좌지우지하게끔 하는 변호사들, 그런 집단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여튼 법의 공정한 원칙, 공평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한비자의 법 원칙입니다. 두 번째 법 원칙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회의원들 이제 사진 하나 넣었어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회기 기간 동안 체포 동의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응? 자,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망을 피해 나가는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거죠. 한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항들은 통탄할 노릇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한비자의 법 원칙, 일관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법 적용에 만약에 일관성이 없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이거는 백성들 전부 국가의 모든 조직들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자주 영향을 받았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이런 것들을 받는 거는 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뭐 몇 년 이상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 아파트를 팔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뭐 몇 년 본인이 거주해야 된다는 이러한 조건 또는 뭐 세금을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두 채 이상, 세 채 이상 뭐 가졌을 때는 어떻다 하는 이러한 얘기들. 그런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양하게 쏟아내는 그러한 법령들.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전 정권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로 체험을 해봤죠. 하다못해 세금 매기는 세금 공무원들까지도 도대체가 이 법이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한비자의 법 원칙인 거죠. 응? 그래서 한비자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 신부래라는 양반이 술취를 주장했던 신부래가 한나라에 재상이 돼 있어 가지고 한때 한나라가 융성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비자는 이 신부래의 선배, 법가의 선배죠. 이 양반을 비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는 진나라에서 막 이제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이 세 나라가 분리돼 나온 때였죠. 근데 옛날에 진나라였으니까 옛날에 진나라 법이 있었던 거야. 진나라의 옛법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는데 한나라의 새 법이 또 나오고 옛 군주의 명령이 진나라 군주죠. 명령이 아직 거두어들이지 않았는데 다음 군주 명령이 또 내려졌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 조직들이 혼란스러워된다.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는지, 어떤 사람 말을 따라야 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자,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법은 일관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해로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자주 법을 바꾸면 백성들이 괴로워한다. 이런 까닭에 돌을 터득한 군주는 허정이라는 건 속을 탁 비우고 받아들이는 거죠. 허정을 귀하게 여기고 법을 바꾸는 것을 신중히 여긴다. 여러 차례 수변법을 하면 민고지 백성들이 그걸 어렵게 여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노자 60장 얘기를 해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작은 생선을 익히는 것과 같다. 참, 치대국, 큰 나라를 다스린 데는 약 마치 팽소선,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작은 생선을 굽는데 이렇게 뒤지고 저렇게 뒤지고 뒤척 하다가는 생선이 모양이 다 없어지고 다 헝클어져 가지고 다 부서진다는 얘기입니다. 조심조심 한두 번만 이렇게 익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대로 너무 자주 일관성과 안정성을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그 법 원칙으로는 뭐냐 그러면 시의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의성이라는 것은 때맞춰 효용 있는 법이 제정돼야 된다는 얘기죠. 오두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인은 옛것을 따르기만을 기필하지 않고 불변의 법칙만을 고집하지 않으며 세상 일을 논하여 그것을 근거로 대비책을 세운다. 그때그때 대비책을 세운다. 그때그때 법을 만든다 이런 얘기. 시의적절하게 법을 만든다. 아까 얘기한 것은 너무 자주 법을 바꾼다는 얘기고 시의성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맞게끔 법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법이 때와 함께 바뀌면 다스려지고 다스림이 세상과 들어맞으면 효과가 있게 된다. 공이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 이즈 에브리띵이라고 얘기했는데 법도 우리가 항상 법은 세태를 쫓아가죠. 미리 예측하고 법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 첨단 기술 분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법이 세워지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따져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면 법을 세우고 법을 세울 때는 어려움이 있죠. 근데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 이 법이 시행돼서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법을 만들고 이런 얘기죠. 일을 성취하는데 손해가 있지만 그 손해를 따져서 성과가 더 많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어려움이 없는 법이나 손해가 없는 공적이란 천하에 있을 수 없다. 참 이 말이 멋있어요. 그죠?
무난지법, 어렵지 않는 법이나 무해지공, 손해보지 않는, 손해를 하나도 안 보면서 공을 효과를 이루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의료 분야 문제 때문에 지금 사회가 조금 시끄러운데요. 자, 이것이 궁극적으로 현 정권 윤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거는 이런 이익 집단의 어려움은 있지만 더 이뤄내는 것, 장기적으로 더 국민들의 혜택이 돌아가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확실하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한비자는 공리, 공공의 이익이죠. 공리와 효용 부분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가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공리와 효용을 중시한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술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